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원잡 이제 O, 9B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기술 1번부터 3번에 알맞은 것을 각각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중성자 수랑 전자수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자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자수를 양성자수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원자가 전체 다 중성이잖아요. 그렇죠?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를 양성자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바꿔 읽으면 어떻게 돼요? 중성자수랑 양성자수랑 같은 원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질량수라는 거 있죠. 왼쪽 위에 있는 거 이런 걸 질량수라고 하잖아요. 걔는 어떻게 표현돼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같대요. 그럼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같으니까 이 양성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중성자수를 양성자수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질량수가 결론적으로는 이 양성자수가 되는 게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소리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얘는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2배 아니죠? 얘는 위에 있는 게 16이 8의 2배네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35가 17의 2배가 아니죠? 해당이 안 되고 18이 14의 2배가 돼서 나오는 값이 아닙니다. 얘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헬륨 볼게요. 4는 2의 2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죠. 그 다음에 11, 23. 얘는 11의 2배는 20이니까 23이 아니죠. 얘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24는 12의 2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으로서는 O, 헬륨,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최외각 전자의 수가 가장 큰 원자. 최외각 전자의 수가 가장 큰 거는 몇 쪽이죠? 18쪽이죠. 18쪽은 몇 개요? 8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쪽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아르곤이랑 헬륨이죠. 네, 헬륨은 예외적으로 18쪽이지만 2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르곤은 8개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의 수가 가장 큰 거는 아르곤이 되겠죠. 아르곤이 8개니까. 그리고 3번 볼게요. 가전자의 수가 가장 작은 원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작은 건 뭘까요? 가장 작은 거는 18쪽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8쪽의 최외각 전자의 수는 8개 또는 2개지만 가전자의 수는 무조건 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곤이랑 헬륨이 해당이 되겠죠. 둘 다 같죠. 아르곤이랑 헬륨은 둘 다 0, 0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르곤, 헬륨. 1번의 답은 산소, 헬륨, 마그네슘. 2번의 답은 아르곤, 3번의 답은 아르곤, 헬륨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1번부터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라고 했어요.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작은 게 맞죠? 맞는데 사실은 애매한 문제예요. 이건 생각해보세요. 금속 원자 전체랑 비금속 원자 전체랑 비교를 해서 하나라도 비금속 원자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고 크다고 하면은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왜냐면은 예외가 존재하니까. 근데 얘는 이재유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고 얘는 맞는 선지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극성 분자가 있다. 극성 분자이다. 그럼 볼게요. COO 이렇게 직선형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은 O가 C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O 쪽으로 전기를 끌어당길 거예요. 전자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모멘트가 생길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생길 거고 얘네 두 개의 벡터 합은 0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전기적으로 이제 극성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3번 볼게요. 사염화탄소 CCl4의 결합은 극성을 갖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C랑 CL이랑 CL이 이렇게 4개 연결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CCl4는. 근데 CL이 C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CL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 네 가지를 3연체 형태로 벡터 합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죠? 벡터 합을 하면은 벡터가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론적으로 무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결합에 극성이 있냐 없냐죠. CCl의 결합에 극성이 있냐 없냐죠. 당연히 있죠. 애초에 CL이랑 C는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극성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극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극성이 작은 분자는 물에 녹기 쉽다. 극성이 작은 분자는 물에 녹기 쉽나요? 아니죠. 극성이 큰 분자가 물에 녹기 쉽죠. 왜냐면 물 분자 자체도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H 이게 물이죠. 물인데 이렇게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을 가지고 있고 물인데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끼리는 어떠한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극성 간에 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극자 간에. 그러면은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극성 분자가 얘네들은 극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합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극성이 있으면은 물이랑 결합이 좀 더 쉽겠죠. 어떤 그런 인력이 좀 더 작용하기 때문에 물에 녹기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이 작은 분자는 물에 녹기 쉬운 게 아니라 극성이 큰 분자가 물에 녹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는 잘못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산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질소 원자의 전기 음성보다 크다. 산소는 몇이죠? 약 3.5예요. 그렇죠? 3.5. 질소는 3.0. 그렇죠?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가 3.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가면은 전기 음성도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질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전기 친화도는, 전자 친화도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일가의 음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봐봐요. 얘는 맞을까요? 얘는 정의를 써놨잖아요. 전자 친화도는 일단 뭔지 알아야 되죠. 전자 친화도는 이제 원자가 있으면은 얘가 전자를 하나 받아요. 하나 받으면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나와요. 좀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와요. 나오면은 얘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입니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방출하는 에너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 친화력은 원자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일가의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5번은 6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 그러면은 18번에서 이제 정답은 뭘까요? 2번, 3번, 4번, 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이하의 기술 중에서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는 것을 하나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아르곤이랑 칼륨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같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럼 아르곤은,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요? 애초에 전자 배치가 같으려면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바닥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같으면, 아니 전자가 같으면은 전자 배치가 자동으로 같아요. 볼게요. 아르곤은 전자가 몇 개죠? 전자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계산해야 되죠. 아르곤은 양성자 수가 몇 개일까요? 원자 번호가 18번이니까 18개. 칼륨은 19번이죠. 19개인데 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칼륨은 일가 양이온이니까. 일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칼륨은 전자를 18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의 수가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곤과 칼륨 플러스는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볼게요. 14N과 15N은 전자 배치가 같다 라고 했어요. 14N과 15N의 서로 그 관계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죠. 중상자 수가 달라서 얘네들은 동위치 관계죠. 그렇죠? 동위치 관계인데 양성자 수가 결국 같다는 소리는 뭐예요? 중성일 때 전자 수가 같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 수가 같고, 전자 수가 같다는 소리는 전자 배치가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온 볼게요. 3번. 네온의 가전자의 수는 8개이다. 네온은 이제 18쪽이잖아요. 그럼 최외각 전자의 수는 8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가전자의 수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는 0개죠. 8개가 아니라. 그래서 가전자 수는 0개다 라고 판단하셔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볼게요. K의 최외각은 N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이죠. K 껍질엔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 곱하기 1의 제곱 2개. 그렇죠. L은 2 곱하기 2의 제곱 8개. KLM M 껍질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8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N 껍질은 2 곱하기 4의 제곱 3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칼륨은 몇 번이죠? 일단 전자가 19개 있어요. 왜냐면 칼륨은 19번이고 양성자 수가 19고 그럼 전자 수가 19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가장 작은 K 껍질부터 들어가죠. 2개 들어가고 칼륨에 대해서. 그 다음에 8개 들어갈 거예요. 지금 10개 썼네요.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9개 남았죠. 9개 남았는데 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먼저 M에 8개까지만 들어갑니다. 알겠죠? 8개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개 들어가요. 알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8개까지 들어가고 1개가 들어간다. 칼슘은 어떻게 될까요? 칼슘은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얘는 19번이고 얘는 20번이고 8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21번 스칸듐 얘는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불리는 파트죠. 21번 얘는 안 외우셔도 돼요. 2개, 8개 일단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어디에 넣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를 여기다 넣습니다. 알겠죠? N 껍질에 넣는 게 아니라 M 껍질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9개가 됩니다. 그 다음 22번 타이타늄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8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넣는 거예요. 여기 넣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쪽에 넣어가는 겁니다. 23번, 24번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원자를 이제 우리가 전이 원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K의 최외각은 당연히 N 껍질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볼게요. 35CL의 중성자 수는 40 아르곤의 양성자 수랑 동일해라. 35CL의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해요?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 그렇죠? 35 빼기 17은 18. 아, 그리고 18개구나. 18개. 아르곤에 대해서 아르곤의 양성자 수는 몇 개야? 18개죠. 그렇기 때문에 18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Cl-의 양성자 수는 전자의 수보다 작다. 당연하죠. 왜냐면 얘는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수가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의 수보다 많아야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Cl-의 양성자 수는 전자의 수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서 틀린 거는 한 개 있죠. 3번.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